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때문에 남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젊은 남자들은 전쟁으로 징집되어 남자가 정말 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진 자국 남성들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창밖에서는 군대 차량이 지나다니고 가끔은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매일 아침 제 손은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켜고 오늘은 어떤 나쁜 소식이 들릴까 두려워하며 뉴스를 확인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하루하루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나타샤 26살 디자이너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꿈을 펼칠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제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2022년 2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고 거리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전쟁터로 떠나거나 징집을 피해 달아나거나 둘 중 하나였죠.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남자를 못 찾으면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러시아에서는 원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는데 전쟁 이후로는 그 격차가 더 커졌어요. 27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노처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에서 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 불안한 나날 속에서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드라마였어요. 지루한 저녁, 우연히 클릭한 한국 드라마에서 본 세상은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달랐어요. 모니터 속 한국 남자들은 다정하고 예의 있고 여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 주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위해 우산을 들어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추울 때 자기 외투를 벗어 입혀주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과장된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걸까 궁금했죠. 그건 그냥 드라마야. 현실은 다르겠지. 스스로를 타일러도 왠지 모르게 그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세상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제 주변 러시아 남자들은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가끔은 술에 취해 나쁜 말과 손짓으로 자신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고 싫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항상 같은 불만이 나왔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절대 어른이 되지 않아. 결혼해도 또 다른 아이가 생길 뿐이야.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좋은 분이시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친구들과 보드카를 마시고 새벽에 취해 돌아오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싫었어요. 특히 드미트리라는 남자는 대학 때부터 저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테러 위협이 있던 날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시험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저에게 커피를 사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달라졌어요. 넌 나 없이 살 수 없어, 나타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가 제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네가 만나는 그 미술가 남자들은 널 이용하려는 거야. 나만이 널 진심으로 사랑해.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해 한 소리라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는 점점 집요해졌고 제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질투에 눈이 멀었죠. 한 번은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드미트리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였어요. 28살인데도 여전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직업도 자주 바꿨죠. 그런데도 그는 항상 남자는 가정의 기둥이야 라고 말하며 어깨에 힘을 줬어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랐죠. 네가 나를 거절하면 넌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러시아에서 여자가 27살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전쟁이 시작된 후 그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이제 남자들이 더 귀해졌어. 선택권이 있는 건 네가 아니야.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전쟁이 그에게 저를 차지할 기회를 준 것 같았죠. 그는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셨어요. 한 번은 제 생일에 술에 취해 늦게 나타났고 제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죠. 그날 밤 그는 제 팔을 너무 세게 잡아 멍이 들었어요. 다음날 그는 기억도 못했고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화를 냈습니다. 남자가 가끔 술 마시는 것도 이해 못해? 네가 나를 너무 압박해서 그래. 갈수록 저는 그의 말이 전부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제 탓으로 돌렸고 저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부모님도 드미트리를 좋게 보셨어요. 나타샤, 드미트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너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요즘 같은 때에 그런 남자를 만났으니 감사히 여겨라. 매일 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드미트리와 결혼해서 그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이 나라에서 혼자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언어 교환 앱에서 한 한국 남자를 알게 됐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는 서울에 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교환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그가 러시아어를 배우는 상황이었죠. 첫 영상통화에서 깜짝 놀랐어요. 민준 씨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드미트리는 항상 대충 다 늘어난 티셔츠만 입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언어교환 상대에게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호감이 생겨버렸죠.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그는 제가 디자인 작업을 보여주면 진심으로 감탄해줬고 제 고민을 들어주었죠. 가끔은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의 집은 항상 깔끔했어요. 배경에 보이는 공간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죠. 한 번은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냉장고에 정갈하게 보관된 음식들과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저 여자가 다 해주길 바라죠. 라고 말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요즘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배워요. 혼자 살면 필수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회식 문화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마시지 않아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늘 저에게 안전하게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하루가 끝날 때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면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세요? 단순한 위로의 말인데도 제 가슴 깊은 곳을 데워주는 느낌이었어요. 드미트리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너무 감정적이지 마, 여자들은 항상 과장해, 그냥 참아 같은 말만 했죠. 민준 씨는 제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었어요. 민준 씨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었어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했고 5년 안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라고 했죠.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은퇴 후의 계획까지 있었어요. 반면 드미트리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는 태도였죠. 드미트리가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어요. 약간 미친 사람 같았죠. 그 한국놈이 널 진심으로 생각해? 그냥 재미로 대화하는 거야. 넌 그에게 외국인 장난감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불안감을 봤어요. 강한 척하던 드미트리가 약해 보였죠. 하지만 그건 더 위험한 신호였어요. 한국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그들도 그냥 남자야. 다 똑같아. 네가 거기 가면 그저 외국인일 뿐이야. 아무도 널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제 여자친구 올가는 이미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이메일로 자주 연락해요. 나타샤, 여기 남자들은 달라. 내 남편은 집안일을 나눠서 해. 설거지, 빨래. 러시아에 있는 내 친구들은 믿지 않더라고. 올가의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드미트리의 말이 단지 두려움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았어요. 네가 그 한국인과 계속 연락하면 너의 부모님께 모든 걸 말할 거야.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가스라이팅이었죠. 그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제 판단을 의심하게 했어요. 사실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의 민준과 나눈 대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나를 공주처럼 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에겐 너무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솔직하게 표현했죠. 드미트리는 항상 남자는 감정을 보이면 안 되라고 말했는데 민준 씨의 솔직함은 너무 신선했어요. 어제 드미트리가 술에 취해 제 집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넌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와중에 그는 울부짖었죠.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타샤. 네가 그 한국놈 때문에 날 거부하는 거야? 그날 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웅크린 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나라를 떠나겠다고요. 드미트리의 집착과 부모님의 압박 그리고 전쟁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요즘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민준이 보내주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의 도시들, 음식, 문화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연습하면서 저는 제 삶에 처음으로 통제권을 갖게 된 기분이 들어요. 제 친구들은 저의 변화를 알아봤어요. 나타샤, 너 요즘 달라 보여. 더 밝아졌어. 맞아요.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민준이 저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죠. 낯선 나라, 낯선 언어. 하지만 매일 밤 창문 밖으로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드미트리의 위협적인 문자를 보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따뜻한 나라에 가서 민준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어쩌면 그가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꼭 제 남자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준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모든 한국 남자가 드라마 속 주인공 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전쟁의 공포 없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러시아 여성들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죠. 매주 금요일 제 친구들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요. 예전에는 주말 계획이나 패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대화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올가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밤거리, 반짝이는 불빛들, 깨끗한 지하철, 그리고 올가의 새집.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지금은 한국어 학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올가는 정말 운이 좋았어. 마샤가 사진을 넘기며 말했어요. 난 그냥 가서 일자리를 찾을 거야. 설거지라도. 여기보단 나을 테니.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학위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에 언어 장벽 때문에 원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새 출발이니까요. 저는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했어요.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곧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실 테지만 결국에는 제 행복을 위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사연 베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